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 대책보다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가주택 매수자의 세무조사,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변경입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가주택 매수자의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자, 불법 의심 사례 세무조사라 해서 97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됐어요. 자, 고가주택 예를 들어 20억 이상 신고가 거래한 사람,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집중조사, 마지막으로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하여 가족, 친인척 등에게 차입금 위장 증여, 법인자금의 부당 유용 여부 등 세금 탈루 검증을 철저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세청장의 경고도 나왔어요. 임광영 국세청장은 강남 4구, 마용성 등 지역의 30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세금 탈루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부터 30억 이상 주택 거래 시에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금 출처 의심 거래에도 전수 검증에 들어간다고 해요. 미성년자 주택 취득이나 사회초년생의 고가주택 취득, 그래서 30대 이하가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고가 아파트라면 이제 2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대가 20억대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도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정부가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규제 강세 지역이 있어요. 강동, 마포, 성동, 목동, 여의도 이런 데 지역 지금 20억 이상 아파트 흔하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사줘가지고 더 올라가는 신고가 찍히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30억 이상 아파트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 살 거면은 세무조사 감안해서 매수하란 얘기예요. 왜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대출 규제에 따른 우회 통로 차단입니다. 예전에 10억에서 12억 대출 받았던 고소득 맞벌이 가구가 현재는 대출이 무조건 6억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것이 가족 찬스예요.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가족이 도와주면 안 돼? 물론 되죠. 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 면세 금액을 초과한 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또는 차용증 작성 후 일정 수준의 이자를 금융거래로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세무조사 강화 카드는 아시다시피 심리적 압박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집 사면 세무조사 온다고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얼마나 있냐? 주택 매수자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강남권에서는 세무조사 경고가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다만 이 제도는요, 오랜 기간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4월 2일 기사 볼게요. 부모 찬스로 30억 대출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조사.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합동조사를 진행했어요. 이때 아마 30억 넘는 아파트,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대부분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 대출 유용 등의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효과 얼마나 갔을까요? 3.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왔던 후속 대책이었거든요. 이거 효과 딱 3주 갔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이 됐죠.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죠. 자, 이것은 법제화 후 시행까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법안 자체는 발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일까지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그리고 시행하고 나서 바로 지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1순위로 검토되는 것이 어딜까요? 한 기사 볼게요. 국토부가 직접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다는데 집값 뛴 한강변 여기 먼저 묶일 듯. 이 기사에서는요, 올해 집값 상승률 높은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1순위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올해 4.83% 올랐는데 마포구는 7.68%, 성동구가 9.75% 올랐습니다. 올해는 성동구에 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급등세를 보였어요.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11.55%로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과천시의 신축 대단지 중심의 상승세가 전체 표본이 적다 보니까 좀 상승세가 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분당구가 7.47%입니다. 판교나 분당 재건축 역세권 단지 모두 다 많이 급등을 했죠. 이들 지역이 먼저 토지거래 허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강동구 지역과 그리고 동작구, 광진구 지역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동구 지역 같은 이제 고덕동만 굉장히 뜨겁고 고덕동하고 둔촌 주공만 굉장히 뜨겁고 또 그 외 지역은 좀 양극화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다 지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부 지역만 지정을 하면요,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불기 때문에 한번 지정할 땐 예상되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 때문에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에 계약이 늘었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잡자는 수요였어요. 자,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솔직히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지정됐다고 다른 시장 흐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얘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매도자가 유리할 때가 있고 매수자가 유리할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유리한 케이스가 더 많이 있다는 점 저희가 영상에서 한번 달아드린 적이 있었죠. 또한 이게 법률이 통과됐다고 바로 무조건 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는 가만히 있는 시장을 건드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세가 나오는 지역을 체크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한국부동산원 통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발표되는데 그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다음 대응이 보입니다.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카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거래 제한 규제를 좀 적극적으로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규제 지역 지정을 확대시킬 것 같아요. 현재 규제 지역은 LTV 비율이 40%가 됐습니다. 그러면 70%가 적용되는 비규제 지역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규제 지역 지정 확대와 더불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규제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60에서 70%의 양도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규제에서 좀 자유로웠던 지역들이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다음 대응이 언제 나올 것이냐, 통계상 굉장히 과열이 나올 때만 정부는 대응한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20억 이상 아파트 신고가 거래와 30억 이상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수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과열 지역의 수요를 억제하려는 계획인데, 이런 제도는 한 2, 3주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변경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순위 지역으로는 이제 서울 한강벨트 지역, 과천, 분당이 유력합니다. 자, 다음 급등 시 과열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규제지역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번 97 부동산 대책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